안녕하세요. 물금중 1학년 학생들. 오늘도 학습지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2의 1 운동을 방해하는 힘 학습지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적어 보겠습니다. 1번 마찰력의 방향과 크기를 설명할 수 있다. 마찰력의 방향과 크기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빗면 실험을 통해 마찰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이번에도 이 학습지가 다 끝난 후 학습 목표가 제대로 도달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바랍니다. 먼저 교과서 80쪽을 펼쳐보겠습니다. 교과서 80쪽에 있는 교과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어떤 면과 접촉하여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무엇이라고 하냐? 그렇죠.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어떤 방향일까요? 보세요. 운동 방향이 지금 이 나무 도막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마찰력은 어디로 작용하냐면요. 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인 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물체의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을 때 마찰력은 반대로 왼쪽 방향입니다. 즉,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마찰력은 내가 원래 있던 곳으로, 원래 있던 장소에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힘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그림에서 봐도 지금 이 나무 도막이 그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내려가지 않으려고 위로 당겨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 이 마찰력의 크기는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력의 크기와 물체의 무게의 관계에 대해서 볼게요. 가벼운 상자를 밀 때는 마찰력이 어떨까요? 그리고 무거운 상자를 밀 때는 마찰력이 어떻게 될까요? 네, 가벼운 상자를 밀 때보다 무거운 물체를 밀 때가 더 큰 힘이 필요하죠. 그렇죠. 즉, 가벼운 상자는 밀 때는 마찰력이 작고 무거운 상자를 밀 때 마찰력이 큽니다. 이것은 무거울수록 물체의 마찰력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빗면의 기울기를 이용한 마찰력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빗면의 기울기를 이용한 마찰력의 크기 비교는 위에 학습 목표 2번이랑 똑같죠? 네, 잘 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 도막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빗면의 기울기가 클수록 마찰력의 크기는 어떨까요? 자, 보세요. 우리 이런 높이에서 지금 친구가 미끄럼틀 타고 슝 내려올 때와 이런 기울기에서, 조금 더 낮은 기울기에서 이런 친구가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려고 할 때, 만약에 이 끝에 서서
이 친구를 잡으려고 한다면 이 두 친구를 A 친구와 B 친구를 잡으려고 한다면은 어디서 힘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A 친구를 위에서 잡으려고 할 때 더 큰 힘이 필요하겠죠. 즉, 이 빗면의 기울기가 더 클수록 마찰력의 크기는 더 크다. 더 세게 당겨야 되기 때문에 마찰력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빗면의 기울기가 클수록 마찰력의 크기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바닥면의 거칠기와 마찰력의 크기와의 관계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이거 그림 보세요. 오른쪽에 그림 보면은 사포로 이루어진 이제 나무도막이 내려오는 것과 아무런 것도 없는 나무도막이 내려오는 실험이 있습니다. 네, 뭐가 더 빨리 내려올까요? 그렇죠. 나가 더 미끄럽게 되겠죠. 미끄러워서 빨리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가는 나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내려오게 되겠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가 더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위로 잡아당겨지는 마찰력이 나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나가 훨씬 더 빨리 내려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따라서 접촉면이 더 거친 사포일 때 나무도막이 더 큰 기울기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으므로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이런 마찰력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마찰력을 이용하는 일상생활에서 예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 지금 선생님이 불러주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수영장에서 미끄럼틀 탈 때 우리 놀이터에서 그냥 쭉 타는 거랑 수영장에서 이제 수영복을 입고 물 묻은 상태에서 슉 타는 거랑 뭐가 더 빠르게 내려옵니까? 그렇죠. 수영장에서 미끄럼틀 탈 때가 훨씬 빠르게 내려오겠죠. 이것은 물로 인해서 내 엉덩이와 미끄럼틀의 마찰력을 줄여준 겁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 또 어떤 이해가 있을까요? 우리 미끄럼 방지 양말 양말 밑에 보면은 양말 이렇게 생긴 거 밑에 보면 이렇게 미끄럼 방지하는 점처럼 생긴 거 이런 거 봤나요? 양말 밑에 이렇게 생긴 거. 네, 이것은 마찰력을 크게 시켜줘서 미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또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자전거 브레이크 밟는 거. 즉 마찰력을 크게 시켜줘서 멈추게 하는 거겠죠. 내가 앞으로 나가려는 힘보다 마찰력을 더 크게 시켜줘서 멈추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세 가지 예 말고도 더 많은 예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또한 답이니까 적어주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예가 정답이 맞을까 싶어서 고민이 되거나 의심이 되는 친구들은 과학 선생님께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에는 여러 가지 힘 단원 속 마찰력과 무력, 그리고 물체를 띄우는 힘 단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목표는 기체나 액체 속에서 무력의 방향과
크기를 설명할 수 있다. 기체나 액체 속에서 부력의 방향과 크기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학습 목표는요.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지금 학습 목표를 보니까 우리 부력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단어는 부력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 교과서 84쪽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학습 목표에서 봤던 부력이라고 합니다. 부력. 그렇다면 부력의 방향은 중력의 어떤 방향이냐? 중력의 반대 방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체를 물속에 넣으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볼게요. 자, 우리 교과서 84쪽에 있는 실험. 이 그림 보입니까? 네, 이것을 보면은 자, 왼쪽에는 보면은 그대로 아무것도 넣지 않은 물도 아무것도 넣지 않은 빈 컵에 추를 달아 놓은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지금 물을 붓고 있죠. 물을 붓고 있습니다. 점점 물이 차오르겠죠. 그렇다면 이 나무 막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물 속에 있으면 추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어 봤습니까? 수영장에서 친구를 업으려고 하는데 겉에선 잘 안 업어지지만 바깥에서는 잘 안 업어지지만 물속에서 친구를 업어본 경험이 있나요? 또는 물속에서 친구를 들어 올려본 경험이 있나요? 네,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다음에 없는 친구들은 수영장에 갔을 때 엄마를, 아빠를 수영장 안에서 물속에서 한번 업어보세요. 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물속에서는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지 정답은 물체를 물속에 넣으면 가벼워지는데 이것은 부력이 위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부력은 어디에 이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어디에 이용하는지. 이쪽 보면은 이 구명환 또는 구명조끼 같은 것도 같은 원리인데요. 구명환을 잡은 사람이 구명환이 받는 부력 때문에 물에 뜨게 되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안고 뜨게 됩니다. 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도 마찬가지로 가라앉지 않고 지금 물 위에 떠 있죠. 이것은 어디 속에서의 부력을 뜻하냐면요. 액체 속에서의 부력을 뜻합니다. 액체 속에서 한마디로 뜨게 하기 위한 힘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오른쪽에서 헬륨을 채운 풍선이 비행선이 부력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는 것. 열기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풍등이 부력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것은 기체 속에서의 부력을 뜻합니다. 기체 속에서 하늘로 올려주는 것. 왼쪽은 액체 속에서 위로 올려주는 것. 이것이 부력의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할지 한번 볼게요. 우리 교과서 86쪽 실험을 볼게요. 교과서 86쪽에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보면은 용수철 저울에 추를 매달아서 물을 점점 부어보는 겁니다. 처음에 물을 붓기 전에 추의 무게를 측정해보고 물을 반쯤 부었을 때, 즉
즉 추가 반쯤 잠겼을 때 무게도 측정해보고 아예 잠겼을 때 무게도 측정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물속에서 점점 감소한 농수철의 저울의 눈금이 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을 점점 부으면은 추의 무게가 점점 줄어들겠죠. 즉 이 감소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뜬다는 것은 추에 작용하는 무엇의 크기냐면요. 네, 추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입니다. 추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 추를 한마디로 밀어 올리는,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인 겁니다. 물을 부었을 때. 그렇다면 우리 물속에 담긴 추의 부피와 부력의 크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물속에 담긴 추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은 어떻다? 부력은 어떻다? 자, 어떻게 보면 될까요? 선생님이랑 길 가던 우리 유치원생이랑 우리 물속에서 들어 올리려면 어디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그래도 당연히 선생님이 더 무거우니까 선생님한테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겠죠. 즉 선생님이 물에 뜨려면 부력이 유치원생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물속에 잠긴 추의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게가 클수록 부력도 커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밑에 것도 볼까요? 화물을 실지 않은 배와 화물을 실은 배. 화물을 실지 않은 배와 화물을 실은 배. 이것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을 실은 배입니다. 실지 않은 배가 아니라 화물을 실은 배는 어떻게 될까요? 왼쪽 보면은 잠긴 부분이 작죠. 잠긴 부분이 작습니다. 잠긴 부분이 작고 오른쪽은 지금 잠긴 부분이 큽니다. 즉 화물을 실지 않은 배는 부력이 작고 화물을 실은 배는 부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거운 것을 띄울 때는 더 큰 힘이 드니까요. 그렇다면 물체가 물속에 잠긴 부분이 많을수록 부력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